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수능 시험이겠지만 내일부터 달라지는 중요한 정책 5가지가 있는데요. 큰 가태료가 부과되기는 해도 다행히 모두 괜찮은 정책들이라서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올해 초에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이라고 해서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하나였습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간호인력이나 버스, 택배기사님들,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아이들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방문돌봄 종사자분들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공백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 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 업무 종사자법이 제정됐고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제정으로 앞으로 보호법이나 대책이 더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대략적인 보호와 정책은 대표적으로 택배 기사님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이 있고요. 생활물류법 등 필수 업무 종사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 생기면서 택배 기사님들은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간호사분들은 가로방지를 위해 보건소 간호인력을 수천여 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예산적인 지원도 커졌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도 501억 원이 지급되고요.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도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이나 맞춤형 건강진단 등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 근무 여건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특수형태 근로자는 근로자처럼 일은 하지만 정식 고용된 것이 아니고 계약 형식으로 일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고 퇴직금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최근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기존에는 보험 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이렇게 9가지 직종이었지만 이번에 방문 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렇게 5가지 직종이 추가되면서 14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고 발생 시를 비롯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으로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하고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2가지가 있는데요.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합해서 9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 중에서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최대 44일만 쓸 수 있으니까 출산 예정일 1달 반 정도 전까지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일을 해야 했죠. 산모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다르고 최근에 출산 연령도 높아져서 이렇게 개선되는 거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꼭 만삭이 아니더라도 임신 초기에도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임신 중 스트레스 때문에 태아와 산모의 건강 모두 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제도가 잘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는데요. 혹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생각했던 월급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하고 차이가 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근로자를 한 명만 고용해도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임금명세서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과 함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내역 등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 원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비롯해서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무 중에 연장근로 같은 추가 노동시간이 발생하더라도 연장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존에는 관행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하는 달이나 적게 하는 달이나 매월 급여가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급여 내역서를 매월 지급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급여 내역서를 받아
받아봐도 총급여 얼마의 공제 내역만 적힌 단순한 급여 내역서가 일반적이었죠. 기존에는 급여 내역서 교부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해주거나 교부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된 내용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의 내용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금전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서 복직이 안 되거나 정년이 지나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어서 부당해고라면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경우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릴 것이고 회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행강제금이 기존에는 2천만 원이었지만 3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과정이 개인 혼자 하기에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럴 때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요.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을 신청하면 국선 변호사처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 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바뀌는 5가지 정책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고 직장인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